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선 방정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1차 방정식부터 2차, 3차, 4차 방정식 그리고 다차 방정식의 역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등식이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 봅시다. 등식이란 등호를 이용해 두 수나 식의 값이 같다고 표현한 식입니다. 하트는 별이라는 등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등호 왼쪽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부릅니다. 등식은 방정식과 항등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포함된 등식도 있는데요. 아직 정확히 어떤 수인지 모르는 수를 미지수라고 한다. x, y, z, a, b, c와 같은 알파벳을 활용해 미지수를 표현합니다. 방정식은 미지수가 한 개 이상 존재하여 미지수의 값을 정하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입니다. 3x-1은 5라는 등식에서 x가 0이나 1일 때에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나 x가 2일 때에는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 방정식의 경우 x가 2일 때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즉, 방정식에서 등호를 성립하도록 하는 미지수는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부릅니다. 방정식은 땅의 넓이를 구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방정식은 우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방정식의 상상과 호기심을 더해 지금의 방정식을 만들어냈어요. 미지수가 2개 이상인 경우도 있고, 미지수가 여러 번 곱해진 형태를 포함하는 방정식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를 찾는 즉,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학습해 볼 겁니다. 방정식을 풀기 전에 등식의 성질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하고,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를 이용해 1차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1차 방정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방정식으로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여기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이 방정식을 참으로 하는 미지수 x를 찾아봅시다. 양변의 b를 빼고 a가 0이 아니므로 양변을 a로 나눠주면 x는 -a분의 b가 나옵니다. 즉, x가 이 값일 때만 방정식이 참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방정식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은 2차식은 0인 형태입니다. 2차식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용해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쉽게 표현이 가능한 경우 인수분해를 통해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하여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2차식을 똑같은 1차식의 곱 즉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여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2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여 근을 구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여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 값이 음수일 경우에는 실수 범위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정식들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3차 방정식부터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은 쉽게 말하면 세제곱의 차수를 가지는 다항 방정식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세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더하기는 0 같은 식이죠. 여기서 d는 상수인데 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방정식은 최대 3개의 근, 그러니까 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해는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죠.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왼쪽 그림처럼 2개의 언덕이 생기거나 오른쪽 그림처럼 계속 증가하는 형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4차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치 방정식은 4제곱의 차수를 가지는 다항 방정식입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4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더하기는 0입니다. 여기서도 A, B, C, D, E는 상수이며 A는 0이 아닙니다. 4차 방정식은 최대 4개의 근을 가질 수 있답니다. 역시 실근이거나 허근일 수 있죠. 그림으로 확인해보면 3차 방정식과 다르게 3개의 언덕이 있거나 부드럽게 내려오다가 언덕이 하나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방정식을 푸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조립제법과 치환법입니다. 먼저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특정 인수로 나누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나머지 정리와 결합해서 근을 찾거나 인수분해할 때 정말 유용하답니다. 조립제법은 그림에 나온 것처럼 하는데요. 나누고자 하는 인수는 바깥에 써주고 세로로 내려오면서 더해주고 나온 해당 값을 다시 인수와 곱해주며 이 과정을 반복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환법입니다. 치환법은 방정식에서 특정 항을 다른 변수로 바꿔서 더 간단한 형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y를 x제곱으로 치환한 것처럼 바꾸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치환법은 차수를 낮추기 때문에 계산을 쉽게 만들 수 있죠. 다음은 방정식의 기하학적 해석, 즉 함수적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를 다룰 때 빠질 수 없는 게 극대와 극소죠. 극대는 함수값이 가장 클 때를, 극소는 함수값이 가장 작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 fx에서 도함수 f'x를 계산해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극대나 극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가 되는 거죠. 다음은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은 함수 그래프에서 곡률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모양에서 위로 볼록하게 바뀌거나 반대로 위로 볼록한 모양에서 아래로 볼록하게 바뀔 때 나타나는 점입니다. 변곡점을 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함수 fx에 대해 2차 도함수 f'x를 구합니다. 그리고 f'x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 f'x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곡률이 변하는 지점이 바로 변곡점이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3차 함수와 4차 함수에서 변곡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3차 함수에서는 그래프가 S자 모양을 그리면서 변곡점이 하나 나타나죠. 반면에 4차 함수에서는 2개의 변곡점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곡점은 그래프의 S자 모양 또는 구부러짐의 전환 부근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변곡점들은 그래프의 형태나 구조를 파악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차 방정식의 역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차 방정식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식처럼 왼쪽에 x항이 있는 걸 1차 방정식, 최고 차항이 2인 두 번째 식이 2차 방정식, x의 4제곱이 최고 차항인 식을 4차 방정식이라 하죠. 이런 방정식들을 다차 방정식이라 합니다. 어찌 보면 간단하지만 식이지만 수학자들은 다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하였습니다. 다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수학자들이 했던 역사를 따라가 봅시다. 1차 방정식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다시피 x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됩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떨까요? 처음 본다면 막막할 수 있지만 근의 공식이라고도 불리는 공식을 사용하며 이렇게 2개의 근이 나옵니다. 이 공식은 무려 기원전 600년에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콰리즈미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3차 방정식은 어떨까요? 단지 하나의 항이 늘었지만 훨씬 막막해 보입니다. 이를 풀기까지 수학자들은 알콰리즈미 이후 2000년이 걸렸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에서는 수학 대결이 인기였습니다.
수학 대결의 인기 주제는 3차 방정식의 해 구하기였는데 페로라는 수학자가 특수한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였고 이를 제자 안토니오 피오르에게 전해주었죠.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니콜로 폰타나 타르탈리아가 노력 끝에 3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해 피오르와의 수학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후 타르탈리아는 4차 방정식의 해를 발견한 페라리와 수학 대결을 펼쳤지만 다시 패배하여 쓸쓸하게 사망하였습니다. 4차 방정식까지 해결한 뒤 많은 수학자들이 5차 방정식, 더 나아가 n차 방정식의 해에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300년이 지나도 이를 해결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죠. 한참이 지나 천재 소년 갈로아가 이를 해결했습니다. 갈로아는 무려 17살의 나이에 굴론이라는 분야를 이용하여 5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사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아벨상의 어원이 된 아벨이 5차 방정식의 일반해 없음을 먼저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로아의 증명이 좀 더 일반적이고 5차만이 아닌 n차 방정식의 일반해가 없음을 증명한 것이지요. 만약 수학을 깊게 공부한다면 아벨의 증명법보다는 갈로아의 증명법을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무려 2500년이 넘은 긴 연구 결과 근해 공식은 4차 방정식까지밖에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한면으론 근해 공식이 없음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것으로 다차 방정식의 역사에 대해 마칩니다.